실리콘밸리에서는 자신한테 더 맞는 인턴십을 찾아가는 과정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졸업하기 전까지 2번 정도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문화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글 검색팀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박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애플에서 인턴을 했었고 그 전에는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끝나고 인턴을 할 때는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제 전공은 디자인이었지만 촬영, 편집 이쪽으로 동아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해보지 않으면 절대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방송국에 먼저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 지역의 로컬 한인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방송국이 워낙 작아서 다 했어요. 편집도 해봤고 촬영도 해봤고 보이스 더빙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풀타임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테크 쪽으로 넘어가서 UX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많은 테크 회사들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애플한테 전화가 왔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애플에서 나한테? 인터뷰를 통과를 하고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되었죠. 직장인들보다 인턴을 더 잘 배려해주세요. 여기서는 인턴들이 들어오면 작은 프로젝트, 론칭 안 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게 임팩트 크고 론칭을 할 것 같은 프로젝트를 주세요. 이제 그 주어진 3개월 동안 인턴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제 론칭을 하게 되는데 꿀 믿고 인턴들에게 맡기세요. 제 인턴 때도 그랬는데 애플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제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 몇 개월 후에 매니저께서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축하한다. 너가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으며 그 발전된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 론칭을 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2배로 감동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물론 매니저도 계시지만 이제 아이버디라고 옆에 이제 멘토 같은 분을 붙여주세요. 이제 매니저가 너무 바쁠 때 그리고 항상 붙어있지 못할 때 듣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조언도 듣고 이런 버디를 붙여주는데 탁구를 같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밤 늦게까지도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조언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어느 날 코딩을 잘 몰라서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랑 엔지니어 분이랑 같이 앉아서 정말 꽤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셨던 기억이 제일 남는데 인턴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인턴들을 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제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 못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좀 더 알게 됐어요. 애플에서 인턴을 할 때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문화와 일하는 환경과 팀메이트의 분위기 이런 게 많이 달랐어요. 정말 프레임된 프로젝트를 주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구글이라는 회사는 되게 트랜스페런트하게 모든 걸 공유하고 서로 물어보고 토론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문화에서는 제 성격이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구글에 오게 되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주어진 리퀘어먼트나 가이드라인을 좀 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에 오면은 너무 회사 규모도 크고 스케일도 크다 보니까 리소스나 사람이나 이제 프로젝트 이런 걸 찾아가는 데서 풀어두고 알아서 찾아가 이러면 알아서 찾아보고 연결시키고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을 해보고 서로 좀 알아서 찾아가는 걸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턴이나 대학생들이 풀타임으로 오는 친구들이나 5년 이하 경력인 친구들을 뽑고 있는데 회사나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UX 디자인 채용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리크루터가 포트폴리오나 레주메를 보고 좋으면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커리어 페어를 통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링크드인 같은 채널로도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고 포텐셜이 있으면은 1차 전화 연결을 리크루터랑 하게 되고요. 전화 연결을 통과하게 되면은 디자이너나 면접관 하시는 분들과 이제 2차 전화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인턴들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차례 전화 연결을 통과하고 나서 디자이너들은 보통 디자인 엑서사이즈를 줘요. 그러면은 한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며칠 만에 풀어서 다시 이제 제출을 하고 통과를 하면은 또 온사이트 인터뷰로 불러오게 되는데 그 온사이트 인터뷰에 오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그 디자인 엑서사이즈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발표를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서 면접관들 한 5명 정도랑 원어원을 하게 돼요. 그런 건 하루 종일 걸리는 프로세스가 되고요. 인턴들은 경험이 없는 만큼 좀 더 잠재력을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뽑는 거라면 풀타임들은 정말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요.
그렇게 뽑으면 실력이 지금 모자라더라도 들어와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옆에 사람들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믿고 맡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정도 맡겨보고 인턴을 반 정도 끝냈을 때 halftime 리뷰에서 어떤 것들을 잘 해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매니저랑 피어들이랑 리뷰를 한번 해보고 아이템들을 좀 교정해서 마지막까지 좀 끝내는 것 같아요. 인턴 채용을 하러 리크루팅을 가면 되게 많은 후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눈에 띄는 친구들은 항상 본인의 보이스 퍼스널리티, 스타일이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강점과 장점을 좀 하이라이트 시킬 수 있는지 좀 잘 알고 내 또래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독특한지 본인만의 설명을 좀 할 수 있고 나만의 스토리, 나는 어떻게 해서 디자이너가 됐고 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고 심플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 컬러풀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시도를 해보는 친구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학교 프로젝트만 하지 않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파고들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분야가 이렇게 바뀌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신한테 더 맞는 인턴십을 찾아가는 과정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자신한테 맞는 직업과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인턴 환경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